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제 이어서 식스 시그마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좀 한번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이트보드에다가 제가 지금 옮겨놨습니다. 식스 시그마를 측정하는 단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DPU입니다. DPU. defects per unit이니까 유닛당 결함수예요. 일단 이게 유닛당 결함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DPU에 관련된 것들. 이게 그래서 DPU 첫 번째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불량률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D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DPO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다음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제품 단위당 결함수. 단위당 결함수입니다. 제품 단위당 결함수. 이게 이제 DPU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량 발생 기회당 결함수, DPO. 그래서 우리 지금 식스 시그마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를 쓴다. 이렇게. 유닛당 디펙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이 opportunity, 가능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를 이제 DPO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00만 단위일 때 이제 100만 단위일 때 불량률에 대한 결함수 발생 전체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DPMO. 그래서 여기 M이라는 게 이제 100만 단위 밀리언이죠. 이제 이게 그래서 100만 단위일 때 opportunity 디펙트에 대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계산되는지를 이제 간단합니다. 이거 아주. 그래서 제시하는 일단 우리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좀 볼까요? 전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제품은 5군데 한 개의 제품에 하나, 둘, 셋, 넷, 5군데를 이제 드릴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적어 갖고 평가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X표가 나와 있는 게 불량이다. 이게 불량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제품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함이 나타난 게 지금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정상 제품, 전체 제품 네 개 중에 정상 제품이 두 개고 불량 제품이 두 개죠. 그죠? 그러니까 불량률은 0.5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50%죠. 불량률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가 되겠네. 이게 불량률이니까 이게 그래서 전체 불량률은 50% 불량률이다. 0.5 나오는 거 전체 하나 둘셋네 개 중에서 불량 두 개. 여기 불량 있고 여기 불량 있고 이게 그다음에 DPU를 보겠습니다. DPU를 봤더니 이제 유닛 땅이잖아요. 유닛 땅 분량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죠. 5개씩 이제 측정을 구멍을 뚫는 건데 그 중에 전체 총 생산 개수가 몇 개냐면 4개가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4개. 그 중에서 분량의 결함수가 몇 개입니까?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0.75. 이게 즉 어떻게 돼요? 유닛당 한 개 유닛당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이 결함수가 0.75개 정도가 나타나더라. 0.75개 정도. 이게 그래서 전체 제품 수에서 결함 수를 나눈 겁니다. DPU 유닛 당이니까. DPO를 볼게요. DPO니까 나타날 수 있는 총 결함의 가능 수는 일단 총 결함 발생 가능한 수니까
내가 4개 제품 만들었는데 구멍 뚫는 거 5군데 구멍 뚫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짜리에서 예, 발생할 수 있죠. 5개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여기도 5개 발생할 수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제품당 나타날 수 있는 제품의 결함수는 5개. 근데 몇 개 있어요, 이게? 4개 있네, 4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체 2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총 결함수가 하나, 둘, 3개니까 3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0.15개. 즉, 총 결함 발생, 즉 4개 제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체의 결함 수는 몇 개냐면 20개가 됩니다. 20개. 그죠? 이 20개가 되는데 이 20개 중에서 전체 결함 수가 몇 개? 3개. 이렇게 돼서 0.15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요 DPO를 잘 보세요. 이 DPO. 요거는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전체의 특징인데 가능성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 100만을 곱합니다. 100만을 곱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DPM을 구하면 0.15에다가 곱하기 요걸 곱했더니 몇 개가 나온더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15만 개의 DPMO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이 15만 개의 DPMO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100만 단위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체의 가능성은 이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로 하냐면 ppm이라는 게 있어요. ppm.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트 퍼 밀리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ppm으로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죠. ppm은 어떤 얘기를 나타내는 거냐면 100만 단위일 때 분량률의 파트예요. 이게 그래서 제품 100만 개당 분량품의 ppm을 변환하는 그 방법은 총 생산 개수, 총 생산 개수에서 분량 개수에다가 이걸 나눠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ppm의 분량률의 파트니까 어떻게 돼요? 총 생산 개수 4개 생산했네. 4개 생산해서 분량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분량 제품이 몇 개 나왔어요? 분량이 있는 제품이 2개 나왔네. 곱하기 어떻게 되냐? 100만. 이거야 더 붙여야겠네. 100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ppm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50만 ppm. 즉 지금과 같은 분량률의 그러니까 이 분량품 수예요. 100만 단위당 분량품의 수가 몇 개가 나올까? 지금 4개 만드는 거에서 2개가 분량짜리, 2개가 4개 만드는 것들 중에서 분량이 있는 제품을 골라냈더니 2개야. 즉 전체 4개 중에서 2개가 분량이 있는 제품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여기서 이걸 갖고 어떻게 되냐? 100만 단위로 곱해버리면 ppm이 나온다. 그다음에 결함의 발생 기회를 100만 단위로 이제 해가지고 DPM으로 변환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DPO를 곱하기 DPO에다가 뭘 하냐? 100만을 곱하면 된다. 즉 ppm을 변환하려면 어떻게 되냐? 분량률 곱하기 100만을 하면 되고 ppm 그 다음에 DPMO를 변환할 때는 DPO에다가 100만을 곱하면 바로 뭐가 된다? DPMO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총 결함수, 결함 발생 기회수 해가지고 이걸 나눠가지고 전체 100만을 곱해버리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100만이죠? 이렇게 물어봐. 이게. 어때? 뭐 100만이라고 딱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얘기하는 게 특정한 무슨 뭐 의미가 있어가지고 100만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단위로 딱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전에는 백분율로 나타내가지고 100개당 몇 개 이렇게 나왔는데 100개당 몇 개를 나타내는 수준이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 분량을 나타나는 그 특성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0.9974 같은 걸 한번 해보세요. 0.9974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만 개일 때, 100개일 때 99.74개 나오니까 이건 뭐 거의 뭐
다 만드는 수준이죠. 다 양품을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뒷자리에 0.0000 몇 이렇게 나오는 그걸 갖고 불량률의 백분율 갖고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가 어떻게 돼요?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100만 단위를 쓰는 이유는 생산량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 현재적 대량 생산이. 거의 많이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100개, 200개, 300개 단위가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만드는 단위로 대량 생산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단위의 사이즈를 100만 단위로 늘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0만 단위로 왜 100만을 곱해가지고 DPMO나 PPM으로 이렇게 변환해요?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뭐냐? 현대적 대량 생산으로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100만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이게 100만 단위로 분량으로 비교하는 게 0.001개요. 이렇게 나오면 0.00218개요. 이렇게 나오면 아니 0.0018개라는 100분율에서 0.0018개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개라는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도 않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어떻게 되냐? 100만 개 단위로 바꿔버리면 이제 18개요. 뭐 1.8개요. 2개요. 3개요.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해와 생산량을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단위의 크기를 변화시킨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 100만 단위로 만드는 것은 현대적으로 생산 시스템의 규모적 특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100만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이게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 100만입니다. 그래서 이 식스 시그마에서 나타나는 이거를 잘 좀 계산하는 거 이거 좀 잘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식스 시그마에서 나오는 거 주로 쓰는 거가 ppm이죠. 100만 단위일 때 불량률의 파트니까 불량품이냐 양품이냐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4개 중에 2개 불량품 그 다음에 여기다 100만 개 이렇게 쭉 곱하면 돼요. 그럼 이게 100만 단위일 때 ppm이구나. 그 다음에 100만 단위일 때 전체 불량품이 나타날 가능성, 오퍼튜니티에 대한 것들로 전체 계산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이거 지금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주로 이제 강조하는 거죠. 나타나면은 바로 뭐냐면 이게 DPMO가 되겠죠. 그래서 DPO를 에다가 이렇게 곱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DPMO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특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식스 시그마의 측정 단위는 ppm하고 DPMO 요거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그마 수준에 쭉 해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네. 6시그마. 6시그마가 뭐죠? 이게 마이클 해리가 제시했던 전체 한쪽 면에서 몇 개가 들어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한쪽 면에 6개, 이쪽에도 6개. 그래서 전체 시그마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시그마인 상태를 6시그마. 한쪽 면에 들어가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시그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3시그마는 우리가 말하는 정규 분포의 3시그마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표준 편차 6개지만 이거는 3시그마 수준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3시그마 수준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DPM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3시그마에서는 100만 개를 만들면 66,000개 정도가 66,807개가 어떻게 되냐? 계산된다. 이게. 그다음에 6점 여기서 6이라고 하는 시그마 수준인 6이라고 하는 6시그마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수준이죠. 3.4 ppm이 바로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게 ppm이죠. 요거는 ppm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전체의 불량률의 파트가 100만 단위일 때 3.4 ppm 정도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식스 시그마하고의 재무적 성과에 관련된 특징, 요거는 이제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적, 전통적 관점에서의 품질의 개념입니다. 전통적 관점. 그 다음에 현대적 관점에서의 품질의 개념인데, 전통적 관점에서 이 품질하고 비용이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게 품질을 전통적 관점에서 품질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품질을 강화시키면 돈을 많이 써야지 품질이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0개, 10개 만들 때는 낫을 내가 10개 만들었어. 그러면 10개 만드는 거 1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죠. 10개. 10개 어떻게 합니까? 10개를 다 잘라봐. 종이나 뭐 풀이나 뭘 잘라보고 날 되게 잘 드네. 합격품 10개 전수조사해서 다 예스 합격입니다. 해서 이렇게 판매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낫이 어떻게 되냐? 10개 만드는 게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 이런 형태로 단위가 사이즈가 커지면 생산량이 이 낫에 대해서 10만 개하고 100만 개를 전수조사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이게 돈이 많이 들고 불편하겠어요. 그죠? 어. 현대적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이러한 품질 검사 중심의 이러한 방법은 좋은 접근이다, 나쁜 접근이다. 이거 나쁜 접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서의 전수조사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샘플링의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걸 갖고 어떻게 된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이게 10만 개에서 샘플링해서 내가 100개를 뽑아냈어. 이 100개가 합격이란 얘기는 고로 10만 개 전체도 합격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걸 우리 확률적으로 하잖아요. 신뢰 구간 구해가지고. 그죠? 신뢰 구간 같은 거 구해가지고 99%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이렇게 통계적인 가설 검증하듯이 이런 형태로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통적 관점에서는 전수조사의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실제로 고품질은 고비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그마 수준, 이 퀄러티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 비용은 품질이 높아지니까 실패 비용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품질이 좋아지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예방평가 비용. 예방하고 교육훈련 시키고 뭐 검사하고 평가하고 한 이 비용이 높게 나오니까 전체 토탈 비용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형성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품질은 고비용이다. 고품질은 고비용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어떤 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산하는 수준, 즉 총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품질 레벨을 어떻게 되냐? 생산하는 것이 공급자한테는 이득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불만은 이제 그건 어떻게 돼요? 사회적 비용이죠, 이거는. 이게. 그래서 요걸 좀 더 우리가 슬라이드에 좀 붙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래서 전통적 관점에서 봅시다. 전통적 관점. 전통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품질에 대한 특징. 즉 품질에 대한 특징은 전수조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최적 품질 수준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최적 품질 수준.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되더라? 실제로 총 비용이 여기에 생기니 어떻게 되냐? 요 정도 수준에서 해당되는 그러한 시그마 수준에서 어떻게 되냐? 생산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뭐가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서 생기는 이러한 실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공급자도 알고 있고 이용자도 알고 있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되는. 왜? 고비용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거는 이용자들한테 상당한 실패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가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수준에서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평가 비용 같은 것들, 예, 실패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수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어 공급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둘 다 이제 다 피해를 보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손실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아. 더 좋을수록 어떻게 돼? 고비용이니까 우리는 요 정도 수준에서 할래. 라고 한다는 그러한 최적 품질 수준. 요런 것들의 개념이 이제 전통적 관점에서 강조되는 내용. 이게. 근데 식스 시그마가 도입되면서 현대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품질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온 전통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급비례 이렇게 급수 형태로 이렇게 증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그렸더니 4 시그마, 5 시그마, 6 시그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비용의 구조가 사실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비용이 실패 비용은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평가 비용이 어떻게 올라가고 예방평가 비용이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실제로. 퀄리티 레벨이 품질 레벨이 향상할수록 실제로 예방평가 비용 증가해요. 실제로.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특정한 형태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서서히 수평화되는 안정화로 되는 요런 형태의 수준에 들어가요. 이게. 그래프가 여기서 계속 이제 지금 꺾이는 형태의 그래프 나오는데 실제로는 비용이 그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6 시그마 수준. 6 시그마 수준이 3.4 ppm 수준인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개를 제품을 만들었더니 100만 개의 제품 만들었더니 분량 제품 자체의 결함이 3.4개 정도가 분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4개의 분량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품질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 비용에다가 투자해야 되고 3.4개 줄이려고 100만 개 만들 때 3.4개 줄이려고 예방 비용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예방 비용하고 평가 비용에다가 투자하는 이 돈이 3.4개의 이 분량을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고가예요. 예, 그래서 3.4 ppm 정도의 수준에서는 품질에 대한 개선보다는 3.4 ppm을 유지하는 데 집중됩니다. 이게. 그래서 3.4 ppm 이후 3.6 시그마의 3.4 ppm이 딱 도달하면 그 이상은 품질 개선을 하는데 비용을 쓰기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품질이면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비용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어떤 형태냐면 증가하다가 이렇게 멈추는 형태. 이렇게 멈추는 형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데 4 시그마 비용에서는 좀 더 올라가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5 시그마에서는 좀 더 이렇게 낮고 6 시그마는 더 낮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전체 비용 구조에서 보면 저점이나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이나 이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고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즉 품질을 강화해서 고품질로 만드는 것이 무조건 고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러면서 실제로는 여기 나오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비용의 구조는 어떻게 된다? 도리어 낮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래서 3.4 ppm 완벽한 품질인 3.4 ppm은 예방평가 비용에 대한 재투자보다
직무교육 다시 시키고, 야, 3.4개나 한 4개 합시다. 4개 분량 났어. 그 4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나게 교육 훈련 시키고 신경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평가 철저히 하게 하고. 이러한 비용의 관리보다, 이러한 비용이 투자하는 것보다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그 비용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다. 그래서 6시그마 수준에서는 어떻게 되냐? 현 상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퍼펙트하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다? 이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저기다 이제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4시그마 어깨 평균, 제가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4.5시그마, 4시그마, 4.5시그마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해가지고 제조업종을 전체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그러면 서비스 업종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업종의 시그마 수준은, 식스 시그마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업종의 식스 시그마는 제조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비스 업종에서의 분량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분량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고객의 불만을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고객을 불만을 갖고 분량으로 인식하니까 변동성이 엄청 크겠죠. 인지적 구조에 따라 달라져요. 나는 똑같이 고객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방에서 우리 업장에 들어오는 고객들한테, 호텔에 들어오는 고객들한테 고객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고개 숙여서 정성껏 인사했지만, 두 사람의 손님 중에 한 사람은 야, 이 교육 잘 시켰네, 아, 나까지 기분 좋아지네 이러면서 이렇게 즐겁게 반응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고객을 쳐다보는 눈빛이 흐리네,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기분 나빠, 이렇게 인지할 수도 있어요. 즉 서비스의 인지적 구조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지적 반응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느끼는 불만과 만족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져 있는 제조기업에 비하면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비스 6 시그마에서의 시그마 수준은 1.5 시그마에서 보통 한 2 시그마 정도 수준 됩니다. 이게 엄청 낮죠.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서비스 업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자꾸 서비스 표준화를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를 표준화시키고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제조기업처럼 업무에 대한 표준화,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 업무 처리에 대한 표준화, 이런 것들을 정형화시켜서 자꾸 프로세스를 정해져 있는 어떠한 제조 측면의 특성을 자꾸 서비스 업종에 반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 업종에서의 특성은 제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뭐 때문에? 고객 불만. 불량의 개념을 고객 불만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불만이 인지적 반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러한 측면에서의 특징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시그마를 나타내는 6시그마의 3.4 ppm은 이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요거 3시그마 정도 한번 볼까요? 3시그마 마이클 해리가 실제 기업들을 조사했어요. 엠피리컬, 즉 실증 분석, 실증 조사를 해가지고 나왔던 데이터인데, 3시그마 레벨에서, 이게 우리 지금 40년 전에 일본 기업들이 메이드 인 재팬의 신화를 이룰 때 3시그마 제품으로 저기 시장을 선도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품질 비용, Q 코스트는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일까 딱 봤더니 3시그마 레벨에 있을 때 매출액 대비 품질 비용은 전체 25%에서 많게는 40%까지 나타난다. 여러분 어때요? 수익을 25%에서 40% 내기도 쉽지 않아. 공원이익률이 한 단위, 물건 제조기업이 한 단위 팔아가지고 수익률을, 공원이익 ROI에 대한 수익률을, 마진을, 단위당 마진을 25에서 40% 내기도 쉽지 않아. 근데 매출액 대비 품질 비용,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이 품질 비용이 25에서 40% 정도예요. 이거는 이걸 줄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품질 비용을 줄이는 게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좋게 변화시키려면 뭐부터 강화시켜야 된다? 품질부터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각 시그마 수준에 대한 것들로 쭉 해서 비교해 보면 거의 4시그마나 한 5시그마 정도 돼서 거의 이 정도의 비중이 나타나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이 시그마, 6시그마 수준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액 대비 전체 손실돼서 날아가는 그 비용이 1%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시 우리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도 보세요. 변동에 대한 것들이 다시 나오네요. 이게 주터 이거 변동은 모든 품질 문제의 근본이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죠? 맨 앞에 시작할 때 품질은 변동과 뗄래야 뗄 수 없다. 그죠? 변동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변동을 이렇게 V라고 하고 베리언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품질을 Q라고 하면 얘가 높으면 얘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품질이 낮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죠? 일관성이 consistency가 낮다라는 의미죠. 그죠? 이게 일관성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기계로 뭐 사출해 가지고 뭐 잘라내고 용접하고 뭐 붙이고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렇게 싱싱카 만들어서 주터 모델. 근데 여기도 당연히 품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관리도의 종류에 관련된 것들 쭉 해가지고 이거 우리 앞에서 다 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죠? 개수형 관리도 얘는 셀 수 있냐 없냐, 결점수, 이게 분량 개수, 뭐 그다음에 결점수, 샘플 크기가 같을 때 이거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 다를 때 결점수. 여기도 분량 개수, 분량률 이거 같을 때 다를 때, 그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만 기억하려고 했잖아. CUP. 그죠? 관리도의 관리 통계선의 범위는 뭐다?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그죠? 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와 평균과 시그마만 알면 표준 관리 통계선의 상한과 하한을 우리는 다 뽑아낼 수 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쓰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항분포의 평균, MP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MPQ 이게. 그래서 N으로 나누고 이게 비율 변수로 해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n으로 나누면 p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의 pq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누지 않고 mp n 사이즈가 같을 때 이건 어떻게 되냐? mp 플러스 마이너스 mp 자체가 평균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3의 np의 q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항분포에 나왔던 이걸 이용한다는 거. 계량형 관리도 이거 똑같잖아요. 이걸 쓰는 거다. 근데 어떻게 돼?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너무 쉽지 않고 짜증난다 그랬죠. 그죠? 작업자들한테. 그래서 뭐가 주어진다? 관리 한계표.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가 상기 한번 시키면서 평균 관리도 어떻게 되냐? x 바의 바 플러스 마이너스 a2의 알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관리도 범위 관리도 I 관리도 보자. I 관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D3에 D4에 알바 자 A2 D3 D4 어디에 있다 다 쭉 묶어서 관리 한계표에 들어가 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 표본의 크기. 그죠? 표본의 크기를 잘 봐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요게 한 LCL로 컨트롤 리밋 그 다음에 upper 컨트롤 리밋 이렇게 되겠죠. I 관리도 이게 어쨌든 관리도에 대한 특성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통계적 품질 관리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 SQC 다 똑같은 말이다. SQC Statistical Quality Control Process Control 이게 그래서 쭉 해서 여기
잠재적인 변동 쭉 우연적 변동, 변동에 대한 두 가지 종류 쫙 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리마인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상적 변동과 우연적 변동. 그죠? 얘가. 우리의 관리 대상은 얘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변동.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얘는 주로 뭐가 돼? 군 안에서 나오는 군간. 얘는 어떻게 돼? 군 안에서 나오는 군내. 얘는 군들끼리 군간. 이게. 일단 변동의 원인을 설명하면 가장 큰 원인을 뭐로 할까요? 변동 원인, 얘가 1, 2, 얘가 변동성이라고 하면 뭐에? 4M. 그래서 어떠한 환경적 변동 결과, 얘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뭐냐? 4M이다. Man, Machine, Material, Method. 이 네 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상적 원인과 뭐 일반 원인과 이상 원인, 우연적 변동이죠. 이거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문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글자 인식하는 거 있죠. 막 이상 태블릿 PC나 이런 데서 문자 인식하는 거 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김 이렇게 써요. 김 이렇게. 뭐 똑같이 김자로 인식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걸 내가 흐려 쓰기 시작해 막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이거 거자냐? 이게 겁자냐? 뭐 이렇게. 똑같아요. 이게 문자 인식하는 거. OCR이라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옵티컬 캐릭터를 다시 리코그니션 즉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OCR 같은 거 있죠. OCR. 여러분들 뭐 스캐너에다가 저기 손으로 쓴 것이 이렇게 쭉 인식하면 타이핑 치듯이 쫙 인식돼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게 대표로 OCR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여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변동성이지 쭉 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이거 허용 가능할 거야? 어디까지 R로 볼 거야? 이거 어디까지 R로 볼 거야? 이게 이러한 특정이나 패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 뽑아내서 어느 허용 수준까지는 R로 보고 뭐 예를 들면 이쪽이다. 여기까지 R로 보고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건 R로 보는 것 자체가 이건 글자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안에서도 이제 똑같이 R로 다 인식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를 보세요.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 그다음에 요거의 길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R을 구성하는데 좀 쓰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되냐? 이게 뭐 크게 이게 R이라고 인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글자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쓰는 방법에 따라서 같은 이제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다 무조건 R로 인식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요 안에서 나타나는 글자 안에서 나타나는 변동 이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원인, 우연적 변동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그다음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상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특성으로 됐고 통계적 프로세스 SPC의 관리의 목적이 바로 뭐냐? 변동을 야기하는 이상 원인을 찾아내는 거다. 이상 원인을 찾아내서 어떻게 되냐? 공정을 안정화시킵니다. 관리자에게 알리는 거고 변동이 나오면 딱 공정 딱 스톱하는 거예요. 공정 딱 스톱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 끊는 거죠. 이게 컨시스턴시 일관성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를 나타낸다. 통계적인 풀. 특히 어떻게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변동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품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컨시스턴시 레벨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 변동, 뭐 무작위성 변동, 뭐 다양한 변동이 나오게 많이 나오는데 뭐 우연적 변동 안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상적 변동.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변동의 원인이나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비교할 때 주로 어떻게 되냐? 통계적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된다.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관리도는 개수형 관리도하고 계량형 관리도 앞에서 했고 쭉 해서 평균 구해가지고 가운데 센터에서 쭉 이거 뭐로 본다 그랬죠? 이렇게 뭐로 보는 거야? 정규 분포 여기 3시그마 여기 3시그마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UCL, LCL
가운데 센터 라인이 중앙선. 넘어갑시다. I 관리도의 범위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범위값은 맥스 마이너스 민이죠. 맥스 마이너스 1, 2, 3, 4, 5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 극단적인 두 가지의 지표만 쓴다. 그죠? 이게. 그래서 변동성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 레인지 갖고 그냥. 레인지가 계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매우 쉽지만 어떻게 되냐? 제한된 정보만 쓴다. 가운데 정보는 안 쓰고 극단적인 두 개 정보, 작거나 크거나 이것만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전체의 변동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작업자들한테 직관력 있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다? 이 레인지 값이다. 그래서 여기 뭐 R 관리도 뭐 저기 그리는 거 이제 X 바 관리도 그리는 거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여기 나왔네요. X 바의 바, A2의 R 바. 저게 이제 관리한계표 나왔죠. 관리한계표. 여러분 제가 관리한계표 볼 때 A2에 D3, D4 다 나온다 그랬어요. A2 값, 그 다음에 A2 값, D3 값, D4 값.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요거. 추출한 샘플의 사이즈, 관찰 개수가 어떻게 돼? 나 4개 뽑았어요. 5개 뽑았어요. 6개 뽑았어요.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지더라. 이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관리도 그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쭉. 전반적으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우리 관리도 그리는 거하고. 그래서 X바 관리도 다시 X바 R 관리도 몇 개다? 관리도 2개 있다. 가운데 센터라인 들어가고 UCL, LCL 가운데 센터라인으로 하나 그리고 똑같은 밑에다가 R바 쭉 해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 이제 UCL, LCL 그래서 똑같은 플로팅을 이해해서 같이 찍는 거예요. 이렇게 시료를. 그래서 어떻게 되냐? X바와 R 관리도가 모두 다 어떻게 돼? 관리 통제선 범위 안에 있을 때만 허용 가능한 그러한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서비스 업종에서도 쓸 수 있겠죠. 서비스 업종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웨이팅 시간 같은 것들. 대기 행렬에 대한 웨이팅 시간을 관리도로 이제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이제 관리도에서 어떻게 저걸 줄일 거냐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서비스 상황에서의 관리도 똑같아요. 그리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이게 설계 규격과 프로세스에 대한 능력. 이거 저긴가 보다. 뭐예요? 설계 규격 나왔네. USL, LSL. 이런 게 나오네. 그죠? 우리 배운 것 중에 스펙에 대한 하한과 상한 갖고 프로세스의 무슨 능력? 예, 질적인 능력을 평가해 보자. 그게 바로 뭐야? PCI. PCI 종류는 뭐가 있냐? CP와 두 번째 CPK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들, 뭐 목표값이 어떻게 되고 공차, 자 공차라고 했던 거 톨러런스 여기 또 나오네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 USL-LSL은 내가 설계 사양의 범위값이죠. 이게 설계 사양 우리 회사에 허용 가능한 범위값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여기 나오는 공차, 톨러런스라고 한다 저거를 톨러런스 이게. 설계 규격하고 프로세스. 여기 프로세스의 능력이니까 이게 똑같이 나왔다. 이거 나왔네. 이게 앞에 구구절절하게 쭉 설명했는데 어떻게 되냐? 요거는 머릿속에 숙제해야 된다. 그래서 CP에 관련된 것들, CP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CP가 공정 축도가 이동되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공정의 질적인 능력. 공정 축도가 이동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 평균값과 뭐와 같아? 평균값과 이게 USL 더하기 LSL이 2로 나누는 뭐야? M 값하고 얘가 일치하지 않냐에 따라서 CP를 쓸 거냐, CPK를 쓸 거냐, 얘는 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용들은 전체가 다 됐어요. 그래서 CP도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고 표준 편차, 개수치 관리도, 계량형 관리도와 더불어서 개수형 관리도, 이항분포, 포화성분포. 포화성분포는 이항분포의 특수한 형태. 그래서 어쨌든 표준 편차가 거기에 있는 분포 이론에서 나오는 그 표준 편차에 주어진 값을 그대로 이용해야 됐다. 그래서 이걸 갖고 쭉쭉쭉쭉 보겠습니다. 개수형 관리도도 아까 똑같이 보면 될 것 같고. 로버스트 디자인.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제가 쭉쭉쭉 넘어가면서 좀 빨리 좀 볼게요. 뒤에 생산 수율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고 제가 강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하자면, 우리 품질에 대한 것들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에 대한 것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할게요. 일단 SQC, SPC에서 통계적인 프로세스 관리죠. 통계적인 프로세스 관리.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바로 그냥 관리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관리도. 관리도 배우기 전에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변동성에 대한 것들 했고, 그래서 관리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가 X바 R 관리도, 여기 이제 CUP 관리도. 그래서 관리도는 계량형 관리도와 개수형 관리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변동성 중요한 개념이고 PCI가 되겠네요. PCI는 공정의 질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선생님 우리 전체 지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돼? 단일 지표 하나로, 단일 지표 한 개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뭘까? CP. 그 다음에 공정 축도가 이동된 것들을 반영한 게 바로 뭐냐면 CPK.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두 가지의 공정능력 지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로 배웠죠. 그 다음에 로버스트 디자인, 손실함수, 망소, 망대, 망목 특성 것들, 로버스트 디자인, 그런 형태의 것들을 좀 머릿속에 좀 숙지하면 품질에 대한 개념들은 거의 다 ES가 보고, 품질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